그 소리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 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그 날카로운 쇠 긁는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밥그릇에 남은 양념 한 방울, 밥알 한 톨까지 싹싹 긁어먹는 아내의 습관이었죠.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신선한 과일도 있고 찬장에는 먹을 게 쌓여 있는데 굳이 아이가 남긴 볶음밥 찌꺼기를, 그것도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걸 물에 말아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궁상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섞여서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이 되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누가 보면 내가 밥도 안 굶기는 줄 알겠다고 말이죠. 아내는 제 반응이 유별나다는 듯 쳐다보더니 아까운 걸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치더라고요. 그 무덤덤한 표정을 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얼굴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집 식탁은 여전히 가난했던 1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8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복 입고 떡볶이 사 먹던 고등학생 때 만나서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까지 갔으니까 제 인생의 절반을 이 여자와 함께한 셈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취직해서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순서가 좀 뒤바뀐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덜컥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때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 고집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던 셈입니다. 저는 학교를 마쳐야 했고 아내는 휴학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고 친구들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근근히 버텼던 시절이었죠. 그때 아내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제 전공 서적을 샀고 아내가 아이를 업고 재우는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고 곰팡이 피던 월세방에서 시작해 전세로 그리고 마침내 대출을 끼긴 했지만 우리 명의의 아파트로 오기까지 아내의 공이 8할 이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생활이 나아지면 사람도 좀 여유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매달 갚아나가고 있고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사 입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시간은 여전히 그 가난했던 단칸방 시절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마트 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카트에 먹고 싶은 거 담으면서 쇼핑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데 아내는 마트 입구에서부터 전단지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삼겹살을 먹고 싶어도 아내는 무조건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을 집어듭니다. 맛 차이가 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고기는 다 똑같은 고기라면서 가격표에 붙은 100원. 단위까지 비교하느라 정육 코너 앞에서 10분을 서성거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부들이 휙휙 고기를 담아가는 걸 보면 괜히 제가 위축되고 창피해지더군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사자. 내가 돈 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보채면 아내는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마트를 뱅뱅 돌기 일쑤였죠. 결국 시들시들한 채소와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를 카트에 담으면서 아내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짓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아낀 몇천 원이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값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이 아내 생일이어서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에 늘 보세 옷이나 시장 좌판 옷만 입는 게 마음에 걸려서 브랜드 매장에서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으면 태가 나는 옷이었죠. 집에 와서 선물을 건넸는데 아내가 포장을 뜯자마자 가격택부터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쳤어. 이 돈이면 우리 식비가 한 달 치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입어보지도 않고 당장 환불해 오라는 걸 억지로 입혀봤는데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코트는 다음날 환불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이끌고 다시 백화점에 가서 기어이 환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 정장을 샀습니다. 환불한 코트보다 더 비싼 브랜드 정장을요. 자기는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 사람이잖아. 옷이 날개야. 좋은 거 입어야 무시 안 당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내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또다시 자기를 희생하고 저를 돋보이게 만드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지독한 희생정신이 저를 질리게 한다는 걸 아내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너는 나한테 빚이 있다. 내가 잘난 건 다 내 덕이다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만 같았거든요. 외식할 때는 또 어떻고요? 햄버거 하나를 먹으러 가도 그냥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굳이 할인 앱을 켜서 쿠폰이 적용되는 메뉴만 고르고 세트 메뉴 구성을 바꾸네 만회하면서 점원과 실랑이를 합니다. 아이가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해도 이게 더 맛있는 거야라며 쿠폰 적용되는 메뉴를 강요하죠. 저는 그냥 제값 내고 편하게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싶은데 아내는 그 몇천 원 아끼는 걸 무슨 인생의 사명처럼 여깁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을 시키면 본인은 뼈에 붙은 살이나 퍽퍽한 가슴살 혹은 목 부분만 골라 먹습니다. 닭다리는 저와 아이 몫이라면서 절대 손을 안 댑니다. 당신도 다리 좋아하잖아. 하나 먹어. 제가 억지로 권하면 질색을 하며 밀어냅니다. 난 기름진 거 싫어해서 그래. 진짜야.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저렇게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권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닭다리 뜯고 있는 제 모습이 이기적인 괴물 같아서 치킨 맛도 안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부족하게 먹더라도 똑같이 나눠 먹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말입니다. 아내의 그 배려가 저를 더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얼마 전 회사 동료 부부와 동반 모임이 있었던 날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고 싶었습니다. 꽤 근사한 뷔페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다른 아내들은 적당히 담소를 나누며 우아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됐고 여유가 넘쳐 보였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접시가 넘치도록 음식을 쌓아 올리더군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라겔락통을 꺼내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쿠키랑 과일을 몰래 담으려는 걸 제가 급하게 제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제가 이를 악물고 속삭이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아깝잖아.
집에 가서 애간식으로 주면 딱인데 왜 그래?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여기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이러냐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겨우 말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알뜰하게 살려는 자기를 창피해하는 제가 원망스러웠을 거고 저는 그런 아내 때문에 제 체면이 구겨진 게 화가 났으니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뭐합니까? 사는 꼴은 여전히 가난뱅이 시절 그대로인데 저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이 좀 더 품위 있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돈을 쓰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 안 쓰는 그 행위 자체에 중독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회사에서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면 또 불 꺼놓고 TV만 켜놓은 거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아껴야 한다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집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회사 탕비실에 앉아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아주 늦은 밤에 혼자 술 한잔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 게 진짜 아내의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아내를 보면 떠오르는 나의 못난 과거 때문일까 하고요. 아내가 저렇게까지 악착같이 구는 건 사실 불안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가진 게 없었으니까 언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안에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괜찮다, 돈 걱정 말라고 말해도 아내는 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 무능력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아내가 그토록 욕먹어가며 아낀 돈 덕분인 셈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처럼 펑펑 쓰고 즐겼다면 우리는 아직도 전세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가슴으로는 여전히 아내의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아내의 삶의 방식이 저를 너무 지치게 한다는 게 문제였죠. 어제는 퇴근길에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였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하나 사려고 하는데 문득 아내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집에 우산이 몇 개나 있는데 돈 아깝게 또 사냐고 잔소리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뛰었습니다. 그깟 5,000원짜리 우산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내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이걸 아끼면 아내가 좋아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아내가 수건을 들고 나와서 저를 맞아주더군요. 아니 우산을 사지 왜 비를 맞고 다녀? 감기 걸리면 약값이 더 들어. 아내는 젖은 제 머리를 털어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아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약값 걱정이라니.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내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방식이 좀 투박하고 촌스러워서 그렇지 그 저변에는 가족에 대한 지독한 사랑과 헌신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으니 아내가 김치찌개를 데워왔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듬뿍 들어간 찌개였습니다. 고기 많이 넣었어. 당신 좋아하는 두부도 넣고. 아내는 제 숟가락 위에 고기 건더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국물만 떠먹으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이런 사람인 겁니다.
자기는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남편이랑 자식 입에 뭐라도 더 들어가는 걸 행복으로 아는 사람. 제가 그 방식을 혐오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희생 덕분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아내의 궁상맞은 모습을 트집 잡아 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당신이랑 달라, 나는 세련됐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제 과거의 찌질함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낡은 옷과 알뜰한 습관은 내 무능력했던 과거의 증거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서 아내를 미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치킨 시켜 먹자고 2마리 시킬 테니까 당신도 다리 뜨더라고요. 비싼데 무슨 2마리야. 1마리면 충분해라는 답장이 올 게 뻔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든 2마리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내 앞접시에 닭다리 2개를 다 놔줄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트 마감 세일을 기다릴 거고 쿠폰을 챙길 거고 남은 반찬을 긁어 먹겠죠. 저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그냥 조용히 아내 손을 잡아주려고 노력해 보려 합니다. 이제 좀 덜 그래도 돼.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이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제 마음을 좀 더 다스려야겠습니다. 18년을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알아주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니까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사가야겠습니다. 식었다고 잔소리 들을지언정 같이 호호 불며 나눠 먹으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저녁이 될 것 같으니까요.